좀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일본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아베, 대북 제재를 끌어들여 경제보복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한마디로 꼼수라는 거죠, 꼼수.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게 어제 오사카에 등장한 아베 총리의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은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죠? 보니까 뭐 굉장히 환호를 받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를 계속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참여연 선거 토론회에서 억지 주장을 했다. 징용 관련 국가 약속 안 지키는데 무역 규정도 제대로 지키겠나?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자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에 수출한 군수물품 북으로 갔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이거? 이거 왜 이런 주장 막 던지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여기서 말한 야당은 일본 야당입니다. 정치 분쟁에 무역 사용 안 된다 이렇게 일본 야당도 지적을 하고 있다죠. 내달 안보 우방에서 한국을 제외해 무역법원 비판 물타기 가능성도 있다. 이거 우방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움직임까지 있어요. 자, 아까 키워드에서 아베의 3단 궤변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3단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베가 어제입니다.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여연 선거 당수 토론회. 그러니까 일본의 정당들 우리로 치면은 당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 총선 토론회를 벌인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근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아랫부분, 맨 밑에 부분 봐주세요. 한국의 수출 관리상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신뢰할 수 없다. 우리를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출 관련해서 뭔가 부적절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우리가 사오는데 그 사오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깔아두고 갑니다. 이게 1단입니다. 그리고 2단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기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하다. 두 번째 논리입니다. 2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단이 갑니다.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보복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3단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물품을 사들이는데 그 수출 관련해서 뭔가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청구권 협정도 어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무역관리 규정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하고 경제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상의 부적절한 거, 이 부분에 북한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물건을 받아다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이렇게까지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한 듯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일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 명분을 쌓고 있다. 2차 보복은 18일, 이달 18일이 고비다. 자, 화이트 국가는요. 전략 물자를 수출을 하는 일본이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한 물건들이 있어요. 뭐 통신과 관련된 등등등. 이런 걸 팔 때 까다롭지 않게 그냥 쉽게 팔게 해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18일이 고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를 열자고 요청한 시한이 18일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을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우리 정부가 뭔가 거부를 하면은요, 이 화이트 리스트 이거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한국은 우호 국가 아니다 표명한 셈이다. 아베 내각 장기전 각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게 우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임병식 전 부대변인. 이쯤 되면 일본은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를 아주 빼놓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거도 없고 이치도 맞지 않은 지금 논리를 좀 확대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도 않은 것은 북한에다가 어떤 전략물자를 준 것처럼 이렇게 막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예. 말이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이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100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예. 하기 싫은 사람은 또 100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한국을 어떻게 하든 좀 흠집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좀 흠 있는 국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예.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 아베 정부가 정말 정상적인 국가인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저는 또 역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발언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외면하는 것은 예. 일본의 우방인 미국을 속이거나 우습게 하는 행위다. 왜?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이 우방인데 한국을 우습게 한다는 것은 곧 미국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좀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이렇게 아까 저희 표현을 했다면 3단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뺄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분석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 아베 총리가 슬쩍 북한 얘기를 우리와 함께 끼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북한 쪽으로 뭔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자, 북한 얘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대북 제재 문제에 걸고 나온 일본. 미국이 중재자 나서지 않게 방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갈등을 빚는데 여러 대안 중에서 미국이 뭔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가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건가요? 아예 일본이 나서지 않게 미국이 나서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대북 제재 문제를 건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SOS 움직임에 차단 나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폐기 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대진 변호사. 네. 이렇게까지 일본이 생각하면서 지금 북한 얘기를 꺼낸 건가요? 그만큼 일본은 그 준비를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뒤에서 지금 그냥 뭐 칼을 들이민 뒤에서 뭐 그냥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예. 그 국제 관계까지도 전부 다 지금 그 설정을 해 놓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관련돼 돼서도 예. 지금 소위 말하는 큰형이 나서게 되면은 어쨌든 예. 화해하게 돼버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큰형은 무조건 끌고 와서 악수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그 미국도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대북 제재에 관련된 언급을 끌어온 걸로 봐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그 정부 정책 그 총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그 참여연 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이 얘기 아까 제가 소개했던 3단 궤변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뭐 수출 관련 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기자들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론하는 건 적절제다. 이렇게 피해갔어요. 계속 이렇게 분위기만 풍기면서 마치 북한과 뭐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만 풍기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카드 진짜 약해지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일본의 속셈은 바로 그 막무가내식으로 예. 계속 가서 선거 때까지 예.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옳고 한국이 틀렸다는 것을. 예. 결국 선거전에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참여연 선거가 벌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바람을 많이 불어넣을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도 북한과 비슷한 악당 국가다. 결국 우리에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니 그러면요. 참여연 선거가 이달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한 날짜 중에 하나가 18일.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재위 설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거부 방침이거든요. 그럼 18일 지나면 소위 말해서 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걸로 보세요? 뺄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강경으로 가면서 선거 이후에 미국의 중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과
징용공 배상 문제라든가 예.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협상에서 우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던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과의 장기적 협상에서 어떻게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술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미국을 동원하고 그리고 일본 내에 우리와 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아베가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건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일단 3가지 소재에 대해서 사실상 수출을 막고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지나게 된다면 이른바 전략 물자까지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겠다,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는 기업들 엄청난 피해를 볼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할 게 없는 겁니까, 지금? 결국 일본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개인적인 협상도 할 뿐더러 결국 일본 내의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일본에 갔고 신동빈 그 부회장도 일본에 갔지만 결국 이분들이 일본의 기업인들을 움직여서 결국 일본의 기업인들이 왜 정부가 나서서 우리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여론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결국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인들이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본으로 하여금 정부가 기업을 막아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뾰족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솔직히 이 그렇죠. 말씀을 이게 드리면. 과연 얼마만큼 전술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엔 지금은 아주 어둡고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결국 실마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좀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 현대차, SK, LG 총수와 회동. 일본 보복에 맞서 공조를 논의했다. 어제 상황입니다. 신문에 따라서는요, 이 3개의 기업 말고 1개의 기업이 더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자들이 두루두루 취재를 해서 그냥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회장들과 오찬을 했다, 어제. 규제 확대 가능성 등 의견 교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저녁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고요. 청와대는요, 이런 총수들과의 회동, 장소,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지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설명하게 되면 기업도 부담을 느끼고 우리의 카드를 일본한테 먼저 알려주는 셈이 되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유입니다. 나름 수긍 가는 측면도 있고요.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중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 선거 전까지 상황 관리 모드로 갈 듯하다. 그러나 악화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듯도 하다. 오는 10일입니다.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납니다.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좀 기다려지긴 하군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국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잡혔거든요. 그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한 6시 3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요. 일본을 출국해서.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오찬에 대기업 총수 오찬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에 출국했으니까 점심시간에는 그 오찬 회동을 참석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 쪽이나 청와대 쪽 다들 이거에 대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굉장히 급박하니까 삼성전자의 총수가 일본으로 저렇게 바로 가는 거거든요. 급하게요. 자, 윤치환 변호사. 우리 정부 진짜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맞보복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근본적인 대책 부분으로 좀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원인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과거사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이것을 일본이 명분 삼아서 좀
제재가 아니고 이제 최애국 대우 비슷한 것에서 해제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33조 원 들여서 뭐 그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위탁 생산 시설을 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공정에 대해서 일본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서 어떤 전반적인 무역 구조를 변경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럼 소재 우리를 견제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게 되면 사실 한국도 예. 이제 경쟁 상대국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공급 체인화 돼 있기 예. 때문에 서로 협조 관계이지만 실제로 그 경쟁국 관계로 이 시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예. 게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직은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예. 이 폴란드는 지금 대북 제재 관련돼서 문제가 있던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또는 그럼 뭐 기준이 뭐 멋대로 기준이에요. 자의적인 거죠. 명분 삼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 일본의 자민당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 TV에 나와서 구체적인 말을 했어요. 에칭가스와 관련된 대북 문제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그 진상조사하자. 그래서 당신들이 명분 삼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상조사를 지금 한미 워킹그룹도 있으니까 예. 한미일 같이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거 유예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도 필요하고요. 예. 당장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제안하시는 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예. 대일 특사나 예.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 중재 제안을 하는 것이 일단 예. 급선무다. 왜냐하면 아직은 수출이 막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개별 허가를 받아라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체적인 저희가 강공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기사를 쭉 보면서 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최영철 편집위원.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은근슬쩍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본은요.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발언권을 갖지 못했어요. 끼어들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기심 또는 아니면 아예 북한 이슈를 아예 판을 흔들어 버릴 생각?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외가 됐었고 예. 특히 납치자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풀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베를 움직이는 것은 저는 트럼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소영주의를 움직여서 예. 트럼프가 북한 문제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평화를 이뤘다는 이러한 과실을 안겨줄 수 있다면 예. 결국 트럼프는 나설 것이거든요. 예. 결국 트럼프와 아베는 그만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그 영웅주의를 움직인다면 결국 아베를 트럼프가 움직여서 아베가 결국 우리한테 약간의 유화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 카드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살짝 건드렸어요. 우리가 그럼 역으로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이거 부산 문제 일본 저렇게 놔두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당신이 나서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 정부 여러 가지 1단, 2단, 3단 아베 총리가 3단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4단, 5단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